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하원의 기류 중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과 러시아와 관련한 몇 가지 소식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미 하원의 현지 시간 19일 낮 안보 지원 예산 패키지 관련 4개의 법안 처리에 필요한 규칙 투표를 찬성 316명, 반대 94명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투표 절차 등에 대한 표결은 통상 정당별로 찬반이 갈리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165명, 공화당이 151명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패키지 방안 절차 투표에 공화당 하원의원 55명이 반대표를 던졌지요. 이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 남부 국경 관련 조치 없이 우크라이나에만 지원하는 등 이런 걸 포함한 법안에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 투표는 완료가 된 겁니다. 20일 오후께 이들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하원에서 표결되는 법안은 지원 금액이 우크라이나 610억 달러, 이스라엘 260억 달러, 대만 80억 달러 등 각각 지원하는 3건의 법안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한 가지 더 희망 섞인 법안이 있는데요. 러시아 압류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이름으로 묶여진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들 4개 법안을 별도 처리한 뒤 하나로 묶어서 이제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서 존슨 의장을 축출한다. 이 축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법안 찬반 표결에 따라서 존슨 의장의 리더십이 걸려있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우크라이나 지원 61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 2+22라고 하죠. 2+22 M3를 최초로 공중 격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 폭격기의 가격이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00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비행기, 현재에서는 1,700억 원짜리 새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공중에서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해서 떨어뜨렸다는 소식입니다. 요격이 상당히 어려운 폭격기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2+ 초음속 폭격기를 공중에서 격추했다는 주장인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현지 시각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처음으로 공중에서 전략 폭격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음속 폭격기 이 2+22의 재원은요 상당히 오래됩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넘었는데요. 소련 시절 당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고 속도 마하 1.88, 항속거리 6,800km, 중력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최대 24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물론 핵무기도 포함이죠. 전략폭격기니까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해당 폭격기에 백파이어라는 암호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로는 소련제 S-200 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로 2+22를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죠.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에도 전선에서 약 590km 떨어진 곳에 있는 2+22를 파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격추하는 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의 투플레스 22가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빠르게 지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투플레스 초음속 폭격기 TU-22의 한 대당 가격은 1억 2,500만 달러, 약 1,725억 원에 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요격을 당한 게 아니라 기술적 장애로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투플레스 22가 전투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기술적 장애로 러시아 스타브로폴 인근에 추락했다. 그러면서 항공기에 탄약 등 무기는 싣고 있지 않았으며 추락 지역에 민간인과 시설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주장은 뭐 항상 자유니까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네, 조종사 1명 사망, 2명 부상, 1명 실종, 이렇게 스타브로폴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올 봄에 아마 대공세에 나설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토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AFP 등 외신들은 19일 보도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토 국방부 장관들이 우크라이나 방공무기를 포함해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패트리엇 외에도 프랑스 샘프 T, 즉 대공 방어 시스템이죠. 미국의 패트리엇하고 비슷한 그런 무기인데요. 이런 동맹국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다. 많은 국가가 이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나토에게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적에 서방의 도움이 없었으면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서방의 도움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공습에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 7대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유사한 방공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서방의 지원 수준은 우리가 볼 때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네,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인 70%가 계속되는 싸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하르키우를 공습했는데요. 공습 후에 마을의 한 할머니가 주위를 치우면서 집이 부서진 건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현장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었죠. 과연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지 정말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모스크바 공연장에 엄청난 테러가 있었죠. 러시아가 그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인력난입니다. 러시아인은 이 테러 사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죠. 외국인들이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떠난다는 의미는 이와 맞물려서 이주 노동자들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루블화 환율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데다가 노동력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지키스탄의 노동이민 고용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2만 7천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로 들어갔지만 지난달 22일 공연장 테러가 발생한 직후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는 이가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러 당시 붙잡힌 공연장 테러리스트 4명이 모두 다 타지키스탄 국적자로 확인이 된 것에 영향을 크게 준 겁니다. 이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와 옛 소련의 이름으로 하늘다리 안에 있었던 찐 우방이죠. 그런데 테러 사건 범인이 자국 국적자로 밝혀지자 두 나라 사이가 지금 서로 떨떠름하게 된 것입니다. 타지키스탄으로서는
이주 노동자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비위를 건드리지는 않을까라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입장이죠. 타지키스탄 노동자 이민고용부 당국자는 타스 통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억압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의 러시아 이탈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그래도 잘 지내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이것 말고 러시아가 이주 노동자 입지를 좁히고 있죠.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12개 주 이상의 주에서 공공안전 문제를 이유로 외국인의 택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주 노동자는 그렇다고 쳐도 군인 월급이 상승하면서 러시아의 저임금 노동력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 전문가 드미트리 벨로우소프라는 사람은요, 특별 군사작전에 배치된 군인이 받는 급료 약 20만 루블, 우리 돈 약 3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 바람에 새로운 노동시장의 기준이 되는 바람에 5만에서 6만 불에 불과하던 저렴한 인건비를 주던 기존 일자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마 러시아의 임금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현지 시간 19일 인력난이 발생하자 러시아 당국이 근로자의 야근 시간을 해결책 중에 하나로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푸틴 정권의 묘수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러시아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반복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차를 압수합니다. 물자가 딸리기도 하지만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했으니 이 징발을 해야 되는데 징발을 못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사유재산을 압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압수한 차는 전선에 보내지는데요. 전투용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군용으로 사용됩니다. 네, 러시아인에게 음주운전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다고 러시아 술꾼들이 조심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